7 시리즈 풀체인지 그리고 i7의 공개와 함께 BMW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인 X7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지 함께 살펴봄과 동시에 신형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 현행 X7의 구매와 페이스리프트 구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변화가 핵심 중 하나입니다. 데이라이트와 헤드램프의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시할 풀체인지 5 시리즈, 7 시리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모습이 BMW의 패밀리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고 확신에 찬 예상을 해봅니다. 얼핏 현대자동차의 분리형 램프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BMW가 따라했다고 현대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감에서는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디자인의 디테일에서는 BMW와 현대차 모두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죠. 범퍼 디자인 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에 차분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벗고 어금니처럼 생긴 이 포인트로 인상에 변화를 주었고 분리형 램프와 함께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조금 장난감스러워졌달까요? 첫인상에서의 거부감은 이제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웅장한 플래그십의 면모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물을 봐야겠죠. 덩치만으로 압살하는 녀석이니까요. 사이드뷰의 모습에서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말 그대로 얼굴만 뒤집는 수준의 신형이기 때문에 매립형 도어 캐치 정도는 좀 넣어주지 그랬나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네요. 일전에 7 시리즈 풀체인지 프리뷰에서 저는 매립형보다 핸들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신형들이 모두 매립으로 5 시리즈까지도 매립으로 가는 마당에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원가 절감은 중요하니까요. 후면의 변화는 전면보다는 다소 큰 변화를 보기가 어려운 듯 보입니다. 흡사 X5의 테일램프와 닮았다고나 할까요? 전면 분리형 램프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었던지 리어 램프도 분리해 두었습니다. L자 형상이 조금 더 짧아지면서 위쪽 램프와 이어져 디귿자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다 안 좋다 말할 게 없어 보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머플러 디자인과 범퍼 하단의 디퓨저 쪽은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외관은 통상적인 페이스리프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변화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실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iX를 시작으로 도입된 ID8 운영체제, 거기에 맞는 14인치 커브드 와이드 모니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ID8부터는 공조기 컨트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도 많은 브랜드가 그렇듯 디스플레이로의 공조기 조작은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정말 중요한 버튼 몇 가지는 물리 버튼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기어레버의 간소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적응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대시보드 트림의 변화, 우드의 사용은 고급스럽고 아름답지만 BMW에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변화한 트림의 디자인에 이 화살표와 LED, 관로와 같은 디자인, 그리고 X7 레터링, 대체 이 무슨 유치한 짓거리란 말입니까? 풀체인지 7 시리즈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앰비언트 트림을 넣어줄 게 아니라면 제발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시트의 디자인과 소재는 현행 모델에서 변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램프의 끝자락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풀체인지 7 시리즈의 쿼터 글라스에도 이런 무늬 비슷한 게 들어가던데 어떤 의도인지 저 같은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벤츠는 디자인에서 욕먹더라도 디테일에서는 훌륭한 예술을 보여주는 반면에 리어램프의 이런 조잡한 잡기술은 저는 정말 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면부 분리형 헤드램프의 변화, 범퍼 디자인의 변화, ID8의 도입, 실내 대시보드의 변화, 센터 기어 시프터의 간소화 외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현행 X7을 구매하지 않고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원가 절감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X7을 X5, X6보다 큰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X5, X6의 전폭, 그러니까 넓이가 2m 정도 됩니다. X7은 1995mm죠.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디자인으로 인상을 주고 전고를 높여서 커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X7은 X5의 롱바디입니다. 새로 개발한 차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X7, GLS 같은 대형 SUV 세그먼트는 판매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X7이라는 차 자체가 처음 출시한 만큼 돈 세려 박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미 베스트셀러인 X5를 롱바디로 구해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원가 절감을 이루었지만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낸 이유는 그만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X7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왔고 국내뿐 아니라 대형 SUV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도 GLS를 압도하는 대히트로 국내에 들어올 물량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죠. 국내에서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국내 오너들에게도 절대 후회 없는 차량이라 아직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현행 X7을 운행했던 제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이성과 감성은 50대 50으로 싸움이 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현행 X7을 구매하겠습니다. 적당한 할인 조건과 더불어 아직까지는 더 편리한 ID7을 사용할 수 있고
기어 시프터, 깔끔한 대시보드 트림과 앰비언트 라이트, 나무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페이스리프트의 변화는 크지가 않고 실망스러운 대시보드 디자인, 그리고 누군가는 적응하기 힘들지 모르는 전면부의 변화, 신형인 만큼 할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차량 가격의 상승 또한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출고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반년 이상 1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머리로 생각하면 현행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곧 죽어도 신형이 좋다면, 출고 후 반년 뒤 구형이라는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시다면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BMW에서는 공식적인 사전 계약을 받고 있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페이스리프트 X7 대기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딜러사에서도 그것을 순서 반영을 해줄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 중입니다. X7 페이스리프트 출고할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촬영을 위해 이메일 주십시오. 앞으로도 다양한 인터뷰, 다양한 리뷰, 합리적인 구매 방법에 대한 깨우침, 킹카프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